건강을 챙겨보는 시간 건강톡톡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벌써부터 낮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죠. 그러다 보니 말 못할 고민도 생기는데요. 특히 무좀에 시달려서 병원 찾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근데 큰 질병이 아니다 보니 방치해서 더 심해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무좀 치료법 알아봅니다. 자, 박 기자, 정말 무좀은 계절을 좀 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무좀이 기승을 부리기 마련인데요. 이 무좀의 원인이 이 곰팡이균이 고온 다습하고 이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좀은 기온과 밀접한 연관을 보입니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무좀으로 진료받은 환자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3, 4월에 63만 명에서 5, 6월에 84만 명으로 20만 명 넘게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두 달 새에 이 33%가 늘은 건데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좀균은 일종의 이 피부 곰팡이인데요. 여름철 장마가 온 뒤 습해진 벽면에 곰팡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이 공기 중에 있다가 사람 몸에 이 땀이 잘 차고 따뜻한 환경이 되면 그쪽에 붙어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좀균은 주로 땀이 잘 차는 부위에 생기는데 발가락, 손발톱, 사타구니, 겨드랑이, 두피 등 이 곳곳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중 발가락 사이에 생긴 무좀은요, 각질이 일어나면서 허물이 벗겨지고 가려워서 참을 수 없는 게 특징인데요. 특히 3번, 4번, 5번 발가락 사이는 틈이 좁고 통풍이 안 되는 데다 습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또 이 손발톱에 생길 경우에요, 황백색으로 변하고 광택이 사라지면서 끝부분이 쉽게 부스러지는 게 특징입니다. 점점 진행되면 손발톱이 얇아지거나 거칠어져서 손발톱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게 변형되면 빨래판 모양이나 집게 모양으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사실 심각한 거지만 처음에는 가렵기만 해서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예, 처음에 살짝 가렵기만 하기 때문에 거의 병원을 찾는 경우가 없죠. 하지만 이 곰팡이가 피부 밑에 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가렵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막 긁게 되고 피라도 나면 2차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이 손에 묻은 곰팡이가 다른 신체 부위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남성분들 퇴근하거나 집에서 양말 벗으면서요, 무좀 있는 발을 만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나서 무의식 중에 바로 손으로 머리를 긁거나 코를 만지거나 하면요, 무좀균이 고스란히 전파돼서 이 두피는 물론 코 안쪽에도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 만진 이 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무좀에 이 식초가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무좀 식초가 아주 좋다 이런 민간요법 아주 대표적인 건데요. 식초는 이 산성이기 때문에 피부를 벗겨내는 이 소위 이 부식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가량 이렇게 발을 담그면요, 피부 가장 바깥층에 기생하는 곰팡이가 일부 떨어져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무좀이 좋아졌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겉피부만 벗겨졌을 뿐 이 피부 속 곰팡이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금세 재발하게 됩니다. 특히 짓무르거나 물집이 생긴 무좀의 경우 식초 자극 때문에 염증이 더 악화되고요. 끝난 뒤에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식초는 안 되겠네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치료에 앞서서 무좀이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부 곰팡이가 확인돼야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항진균제 약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병변 부위를 긁으면요, 피부 부스러기가 생기는데 이걸 모아서 현미경으로 무좀균을 관찰하는 겁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확인되면 항진균제 연고를 바르면 됩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연고를 한 달 정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발라야 하고요. 네. 병변보다 훨씬 넓게 발라주는 게 핵심입니다. 또 가려운 게 사라지면 보통 바르는 걸 중단하는데 바지주머니에 연고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발라줘야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손발톱 무좀의 경우 곰팡이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연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약을 함께 쓰는데요. 하지만 먹는 무좀약이 좀 독해서요, 임신부는 복용해서는 안 되고요. 간이 안 좋거나 다른 약물을 먹는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신중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만약 먹는 약을 쓸 수 없는 경우라면요, 완치를 위해서 레이저 치료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치료 기간이 이렇게 긴데 그렇다면 이제 무좀 갖고 계신 분들 평소에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무좀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도록 개인 위생 습관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양말을 이렇게 벗은 뒤에는 손과 발을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또 이 다른 가족들에게 옮기지 않으려면 또 이렇게 개인 전용 수건을 따로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또 깨끗이 닦고 드라이기로 발가락 사이를 잘 말려줘야 곰팡이가 자라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습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신발을 골라 신는 게 좋고요. 회사 사무실 같은 데선 슬리퍼로 갈아 신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박광식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